실적이 답이죠. 지수 상황이 안 좋아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버텨내고요. 업황이 좋아질 기업들,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에 수급이 또 따로 유입되기도 합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단순히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너무 좀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주가나 지수 전체로 지금 이어지지 않는 건 아무래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국내 기업의 실적 상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네.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쵸. 지난해 조금 악화되긴 했지만 전반에 국내 상장사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170조에서 200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장사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유독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주가 안 움직이는 상황들을 많이 보이죠. 그렇죠. 이거는 무엇보다 주주 환원율입니다. 음.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률. 네, 이게 뭐냐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거나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거나 초각을 하는 비율을 따져서 주주 환원율로의 이제 통계치 발표를 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80% 정도 됩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높네요. 일본은 100%가 넘습니다. 그래요? 대만은 대략 한 49%, 5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는 7%? 26%입니다. 저도 너무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네요. 26%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애플과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회사일까요? 매출이나 실적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네.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플의 분기 실적이 대략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90억 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장사를 잘 못했지만 평균적으로 60조, 70조 정도 매출을 일으킵니다. 한 반절 정도 되죠. 그런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따져보게 되면 100분의 1입니다. 애플이 거의 4경 정도 되는 규모이죠. 2조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한 450조 됩니다. 100분의 1 규모이고요. PBR이나 펄을 따져보더라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준에서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주주 환원율을 제가 잠깐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떠한 그 최근까지의 상황을 보여줬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에 한 600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했고 소각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없었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한 50조 정도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이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전체 주가에 그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정책적으로 이번 달 전후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가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보고 배웠거든요. 네. 일본이 연초에 그 양도세 부과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예하거나 없앤다는 내용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부응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PBR 1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1 이상을 올려라라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일부 내용의 의견들이 발표가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저평가 맞습니다. 네. PBR 기준에서 전체 주시장의 상장 종목들을 판단해 보더라도 1 미만이거든요. 미국은 3.8입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쵸.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하면서 네, 환원 네. 정책을 많이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줄 때 주가는 여기에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주주 환원책 저희가 참 항상 부르짖는 이야기지만 이게 또 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아니고 단발에 내일부터 그럼 주주 환원책 얼마큼 늘린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 타개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리포트 종목 기업 리포트 가운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리포트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은요 한 10종목 정도로 추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커버하고 있는 언론사 증권가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유니드,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한솔재지, 토니모리, LX홀딩스, 골프존, CJ E&M 정도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게 1분기든 아니면 2024년이든 기대가 된다는 건데 이미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종목도 있고요. 아직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일단 한국전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영증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 진입이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라는데 한국전력 어떻게 실적이 정말 돌아서는 거예요? 일단 한국전력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원자재 가격이 석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쵸.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거는 뭐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전력이 지난 이제 몇 개 년도 동안 쌓아놨던 빚도 생각을 하셔야죠. 이 빚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자 발생 부채로 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자 발생 부채가 지금 단위가 얼마인지 지금 이게 1,000억이니까 138조거든요. 네. 네, 138조입니다. 138조요. 요 부분에서 1%라고 하더라도 1조 3,800억 정도라고 이제 좀 이자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자는 1%가 아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땅 팔고 뭐 팔고 민영하고 자회사 팔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턴어라운드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게 빚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도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지금 10월 24일 작년 16,000원대 초반에 저점 경신한 뒤로 2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을 했는데 어쨌든 실적은 회복하지만 여전히 빚이 많다라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합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NH투자증권에서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 먼저 좀 볼까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입니다. 현재 0.08% 아주 소폭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올해 실적 어떻게 좀 청신호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어제 급락 나왔었죠. 13% 맞습니다. 가까이 급락 나왔었고 오늘 장 초반에는 살짝 반등을 보였지만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에 대한 쇼크가 나왔는데 사실 모두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영업이익이 1,52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 정도 감소를 했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 쇼크가 주요 하락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에 한 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온 부분이 중국 쪽이고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은 그래도 좀 선방한 모습입니다.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14%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그 인바운드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예상보다 뭐 면세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좀 빠르게 타개할 수 있는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하냐는 부분은 사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가야 된다라고 좀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여기 아모레퍼시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서 12월 작년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나온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형 코스알엑스를 인수를 했고 코스알엑스를 통해서 새로운 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자 했지만 그 부분은 이미 좀 주가에 1차적으로 선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좀 빠져나간 모습이고요.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 5월 이후 한 2분기 후반부터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좀 빠른 주가 반등은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두 개의 증권사에서 지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6만 원대에서 7만 원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뭐 케미컬 관련돼서는 뭐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이제 뭐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좀 많이 꺾였어요. 그러고는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케미칼 업종 전반에 좀 뭐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니드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업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니드는 OCI 그룹입니다. OCI. 네, OCI 그룹에서 어찌 보면은 케미칼 그룹에서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는 뭐 가끔씩 엮일 때는 이제 우리가 그 탄소 배출권 네. 관련 이슈로도 엮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닥 재미는 없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운수장비 업종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기아와 현대차 나란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현대차의 주가가 5%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3%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자동차 워낙에 또 네, 자주 좋아하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그 증권가에서 나온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우리가 읽고요. 네. 저평가 종목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저평가가 돼 있다. 증권가에서 나온 여러 종목들의 내용들을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방금 언급한 유니들을 비롯해서 한전이라든가 한가스공사 또는 유통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대부분 PBR이 0.2나 0.3, 유니드 같은 0.5, 그리고 최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 비롯해서 PBR 기준으로 0.3 내외의 상황을 보여주죠. 주가가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그래서 주가 턴 어라운드의 개념보다는 주가 저평가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금호타이어나 현대모비스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난 2020년과 21년도에 흑자에서 22년도에 적자에서 22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점이 이미 작년 재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턴어라운드 이후에 실적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의 개념으로 해당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의 평가로의 진행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지금 저평가 종목에 대한 제자리 찾아가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빅세븐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한 저평가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또는 진주 찾기를 가져가시는 게 현 시점에서의 투자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거론하고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 가운데서는 저점 대비 올라와 있거나 아직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요. 오늘 저희가 종목들을 언급해드렸던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차트상의 움직임 봤을 때 이 종목이 최근에 올랐던 건 실적 때문이구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유일하게 좀 덜 올라와 있는 종목이 골프존이라서요. 제가 이제 골프존을 봤더니 여전히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해도 주가가 바닥에서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올해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데 골프존 지금 5개 분기인가요? 거의 그 정도 만에 턴어라운드 한다는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 골프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게 그래요?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골프존을 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을 계십니다. 하시니까. 네. 그분과 자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시대요? 일단 국내에서 이제 출점이 많이 안 되고 있다. 더욱 지금 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골프존의 그 매출을 보시면은 기기 매출이 좀 상당한 편입니다. 한 대당 거의 한 1억씩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기 매출이 많은데 신규 출점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실제 점주님이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중국 쪽이나 또 일본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올해의 주가나 실적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스크린 골프 최근에 쳤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실제로 골프존 주주분들이라면 실질적인 시장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찾아가 보시는 발로 뛰는 그런 또 IR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기업 탐방? 네, 기업 현장 탐방을 탐방이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한 기업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보시면서 내 포트에 편입할 종목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확인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LS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요거 잠깐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김대중 고수, PBR 기준 1배 미만의 종목을 주목할 때다. 염정 고수, 실적은 장기 추이로 접근하자. 테이버 고수는 OLED를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희 발언 중에 이야기 안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담겨 있어서 김장렬 고수님, LS를 주목하자라는 이유는 LS도 실적 턴어라운드 주인 실적 거죠? 턴어라운드가 작년에 꾸준히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저평가 개념에 들어가죠. 근데 LS 일렉트릭 주가가 관해서. 작년에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LS가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2차 전지 쪽으로 익스팬드 하는데 거기 엮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오버했던 거가 다 토해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면은 아까 그 밸류가 싸고 자회사 실적 좋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 흐름도 양극재 지금 단가하고 별 무관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보는 건데 아마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꾸준히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 금호 타이어가 비슷한데 항상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있었던 종목. 네. 그런 종목이었죠. 제가 아마 봤을 때 이제는 정상으로 찾아가는 그 길목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네. 무리가 없는 흐름인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장렬 고수의 의견에 LS뿐만이 아니고 LS 그룹 전체에 대한 종목들에 대해서 네. 관심권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고요. 김장렬 고수께서는 반도체 박사님이신 줄 알았더니 가지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깊이 있는 의견을 말씀해 네. 주셔가지고 저희는 모두 다 척척 박사님들입니다. 저도 LS 관심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본물이 터지는 겁니까? LS 다들 가만히 계시다가 LS 작년에 사실 매매를 좀 몇 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모멘텀 매매도 했었고 LS인 거죠? LS 그룹주 다른 것 아니고요. LS 말씀하신 대로 자회사들의 흐름도 워낙에 좀 좋아서 작년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LS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저도 지금 7만 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최근에 그때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도 저 PBR 그리고 지주사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나타나니까 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에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차후에 시간을 좀 한번 두고 관련한 주제로 좀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위 주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3위 주제 열어보겠습니다.